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3일 기축 첫번째 기사 1405년 영락 3년 제피스의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3일 기축 두번째 기사 의정부 지인 김상기를 동북면에 보내 동맥 가천모가 등에게 인신과 물품을 하사하다. 의정부의 지인 김상기를 동북면에 보내어 동맥 가천모가에게 경원 등처 관호 만호의 인신 1개와 청심원 10환, 소화원 30환을 내려주고 올영합 만호 보리에게는 단의 1벌을, 만호 파을소에게는 사파 은대 1개를 내려주고 동맥 가천모가의 관하 사람 82명과 파을소의 관하 사람 20명에는 도합 목면 120필, 백저포 30필을 여진 만호 요구로의 아들 요화에게는 만호를 습작하는 차부 1통을 내려주고 동맥 가천모가가 부리는 전호 하을치에게는 초립 모주국 목명겹이 1령과 광은대 하나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3일 기축 세번째 기사 이궁에 가다. 정전에 나가 정사를 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4일 경인 첫번째 기사 김희선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박자안을 경상도 병마 겸 수군 도절제사를 삼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5일 신묘 첫번째 기사 어가가 송도로 돌아오가다. 적성에 머물자 의정부에서 민무구를 보내 문안하다. 술과 과일을 올렸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6일 임진 첫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목가 현상이 나타났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7일 개사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7일 개사 두번째 기사 임강 마전 등지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2월 28일 가보 첫번째 기사 송도에 돌아오다. 도중 산대암에서 환영년을 즐기다. 이날에 사냥을 구경하고 산대암에 이르니 세자와 좌정승 하윤 및 육조 판서들이 술과 과일을 올리고 태상전과 정비가 또한 사람을 보내어 술과 과일을 올렸으므로 임금이 풍악을 잡히고 매우 즐기었다. 태상전에 나아가서 뵙고 드디어 환궁하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첫번째 기사 강풍 불고 비와 눈이 내리다. 다음 날에도 오박도 내리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6조의 직무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래다. 계문하였다. 이조는 문선, 훈봉, 고과의 정사를 맡아 득행, 재용, 노효 등으로서 그 우열을 비교하여 그 유임과 방출을 정하고 주의 등의 일을 하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문선사, 둘째는 고훈사, 셋째는 고공사이다. 문선사는 문관의 계품, 고신, 녹사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고훈사는 종친, 관리의 훈봉과 내외 명부의 고신 및 봉정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고공사는 내외 문무관의 공가와 선악의 고가 및 명시와 비갈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병조는 무선, 부위, 조경, 직방, 병갑, 출정, 고첩, 강무 등의 일을 맡는데 그 소속이 셋 있으니 첫째는 무선사, 둘째는 승려사, 셋째는 무비사이다. 무선사는 무관의 계품, 고신, 무거, 부위, 군용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승려사는 노부, 여연, 유학, 구목, 정력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무비사는 중외 갑병의 수목과 무예의 훈련, 지도의
고열, 진융, 성보화, 변경요회의 주지, 봉화, 출정, 고첩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저랑이 한 사람이다. 호조는 호구, 전토, 전곡, 식화 등의 정사와 공부차 등의 일을 맡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판적사, 둘째는 회계사, 셋째는 급전사이다. 판적사는 호구, 전토, 부역, 공헌과 농상의 권과 흉풍, 수환의 고험과 의창, 진제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회계사는 조부, 세계, 권혁, 도량과 경외의 저축, 지출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급전사는 영업전, 구분전, 원택, 문무, 직전과 여러 공회전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형조는 율령, 형법, 도예, 안핵, 은건, 신복, 서설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고율사, 둘째는 장금사, 셋째는 도금사이다. 고율사는 율령의 안핵과 형옥을 판결하는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장금사는 문관, 질량, 도로, 금령의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도관사는 공사, 노예의 부적과 부수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예조는 예약, 제사, 연향, 공고, 복축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계제사, 둘째는 전향사, 셋째는 전계사이다. 계제사는 의식, 제도, 조회, 경연, 사관, 학교, 공거, 도서, 상서, 폐인, 표소, 책명, 천문, 누각, 국기, 묘희, 상장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전향사는 연향, 사기, 생두, 음선, 의약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전객사는 사신, 영접, 외방, 조공과 연설, 사여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공조는 산택, 공장, 토목, 영선, 둔전, 염장, 도야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영조사, 둘째는 공치사, 셋째는 산택사이다. 영종사는 궁실, 성지, 공해, 옥우, 토목, 공력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공치사는 백공의 제작, 선야, 도주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산택사는 산택, 진양, 원유와 초목의 종식, 시탄, 목석의 취벌, 가항, 재은, 선접, 조운, 표애, 둔전, 어염 등의 일을 맡고 정랑이 한 사람, 좌랑이 한 사람이다. 이조에 속한 사람은 승령부, 공안부, 종시부, 종부시, 안녕부, 상서사, 사선서, 내시부, 공신도감, 내시원, 다방, 사옹방 등이고 병조에 속한 것은 중군, 좌군, 우군, 십사, 훈련관, 사복시, 군기감, 의용순금사, 충순호위사, 별시위, 응양위, 인가방, 각전의 행수, 견농 등이고 호조에 속한 것은 전농시, 내자시, 내섬시, 군자감, 풍처창, 광흥창, 공정고, 재영고, 경시서, 의영고, 장흥고, 양형고, 각기, 각도, 창고,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등이고 형조에 속한 것은 분도관, 전옥서, 율학, 각도, 형옥 등이고 예조에 속한 것은 예문관, 춘추관, 경연, 서연, 성균관, 통례문, 봉상시, 예빈시, 전이감, 사역원, 서운관, 교서관, 문서, 응봉사, 종묘서, 사원서, 재생원, 해민국, 아악서, 전학서, 사련소, 성관서, 도류방, 복흥고와 동서, 대비원, 빙고, 종약색, 대청관, 소격전, 도하원, 가각고, 전구서, 사직단, 관습도감, 승록사, 각도, 학교, 의학 등이고 공조에 속한 것은 성공감, 사제감, 공조서, 도염서, 침장고, 별안색, 상의원, 상림원과 동서요, 각도의 염장, 둔전 등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검승이 목성을 범하자 지신사에게 역대 성변을 상곡해 하다. 밤에 검승이 목성을 범하였고 유승이 태미 동번 상장에서 나와 고루로 돌아갔는데 크기가 되만하고 그 빛이 청환이었다. 임금이 서운관승 박염을 불러서 물었다. 유성은 어떠한 별인가? 병거를 맡은 곳입니다. 그러면 응합은 어떠한가? 유성이 크면 사신이 크고 유성이 작으면 사신이 작은 것이오니 조정 사신이 오리라 생각되옵니다. 임금이 문헌 통구를 가져다가 지신사 박성명에게 명하여 역대의 성변에 대한 일을 두루 찾아보고 아뢰게 하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거의 부자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불교의 담선을 없애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담선은 선악을 강화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생원시에서 조서로 등 백인을 선발하다. 생원시원 우대원 김과와 성균 대사성 정의호가 조수로 등 100명을 뽑았다. 처음에 서로가 전 감찰로서 직첩을 바치고 과거 시험에 나아가서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생원은 학문에 들어가는 문이 없고 급제는 벼슬에 들어가는 길이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입은 학생들이 향시에 합격한 뒤에 본시에 나아가는 것이온데 근래 참 이상의 사람들이 명기의 중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직첩을 바치고 시험에 나아가니 일이 뒤바뀌고 차리를 잃어 선비의 기품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참이 이상의 사람은 시험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참 이상의 사람도 시험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후학을 권장할 것이며 합격 여부를 물론하고 그 직첩을 돌려주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은 육품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대사원 한부림의 과거 행적을 탄핵하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생각 가만히 보건대 대사한 한부림은 겉으로는 조심하고 삼가하오나 속으로는 간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지난 무인년에 몸이 최질에 있으면서 권간에 아부하에 붙어서 협류탈척의 모의에 참여하였으나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는데 도리어 다른 꾀를 품었으니 그 간사하고 불충한 죄가 셋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난신 이거의 부자가 몰래 불궤를 도모하다가 실정이 드러나고 일이 밝혀져서 대간에서 교장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사온데 부림은 동북면 찰리사로서 대사원에 새로 제수되어 국가의 변이 늦다는 말을 듣고도 청가를 칭탁하고 기생을 싣고 천천히 다니면서 시골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일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서 조용히 서울길에 올랐으니 그 죄가 첫째입니다. 전하께서 삼공신으로 전후의 동맹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그 마음이 오히려 굳지 못함을 깊이 염려하셔 삼명의 신하를 모아서 상하 신기에 밝게 고하고 동맹 삼혈을 하고 다시 힘써서 충성을 다하여 서로 믿고 왕실을 협보하게 하였으니 공신으로 밖에 나가서 병경을 지키는 자와 변방고우를 다스리는 자, 늙고 병든 자까지도 모두 달려와서 제유하여 그 맹세에 참여하였거늘 부림은 이를 듣고도 남의 일처럼 홀로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둘째입니다. 난신 이거의 부자의 죄는 전하께서 종친과 삼공신을 명소하여 대간에 더불어 증변함이 지극히 명백하고 중의 신민들이 그 사실을 밝게 알거늘 부림은 헌사의 장으로서 그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여 다시 그 정상을 국문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난신의 죄를 의심스럽다 하여 가볍게 죄주려고 한 것이오니 그 죄가 셋째입니다. 신등은 부림이 무슨 마음으로 감히 이를
이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히 내려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정상을 국문하여 출충을 경계하게 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남은과 정도전이 국사를 담당했을 때에 어느 재상이 붙쫓지 아니하였는가 하물며 그 당시에 불임이 죄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죄를 주었을 것이다. 불임이 동북면에 있을 때 휴가를 청하고 강릉에 성묘하러 갔었는데 대사원을 제수한 명령이 그때 마침 있었으니 어찌 시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죄를 삼는가. 지난해 12월 16일이 바로 삼공신에 회명하던 날인데 불임이 그달 14일에야 들었으니 어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죄를 삼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의 부자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다스려야 하니 불임의 청함이 마땅하다. 어찌 다시 청한 것으로 죄를 삼을 것인가. 다만 기생을 싣고 다닌 일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이름을 붙여서 죄를 청할 일은 아니다 하고 좌흔납 최순을 불러 명하기를 불임의 죄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윤허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불임을 불러 이르기를 경은 죄가 없으니 벼슬에 나아감이 마땅하다. 관원에서 죄를 청하였다고 혐의하지 말라 하니 불임이 청하기를 신이 부족한 재주로서 헌부의 장이 되어 간원의 탄핵을 입었고 이를 논하면 문득 그릇대의 윤허를 얻지 못하옵고 중망에 맞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을 면직시켜서 사람들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에게 벼슬에 나아가라고 명한 것은 경이 현명해서가 아니라 관원에서 사람의 죄를 얽어 만드는 것을 미워함에서이다. 그러나 경의 청이 이와 같으니 우선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려라. 협류탈적은 이 방석을 세자로 세운 일을 말하고 삼공신은 개국공신, 좌명공신, 정사공신이고 상하신기는 천지신명이고 동맹삼혈은 맹세할 때 희생을 잡아서 서로 그 피를 들어 마셔 입술을 붉게 하고 서약을 꼭 지킨다는 단심을 신에게 맹세하는 일이고 협보는 좌우에서 돕는다라는 뜻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6일 신축 두번째 기사 노비 판결에 함부로 이의를 정수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다. 망령되게 오결이라고 정수하는 자에게 죄를 가하는 법을 세웠다. 사헌부에서 청하기를 노비의 정결을 망령되게 오결이라고 어가 앞에서 신정하여 말을 꾸며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율에 비추어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고 군관과 군인으로서 범한 자는 각 위에 나누어 충군하고 노비와 가사는 관에 몰수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결하기를 장 100대에 청하고 충군한 자에게 노비와 가산을 관에 몰수하면 군역에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뒤로는 노비와 가산을 관에 몰수하지 말고 양식을 자비하여 장기 입역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7일 예민 첫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거의 부자를 변방에 안치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이거의 부자를 각각 병군에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난신 이거의 부자와 이저 부자의 두 사람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죄는 진실로 배워야 마땅하온데 전하께서 다만 배고시켜 사장에 안치하시고 그 친척과 붕당이 중외에 퍼져 있으니 일국의 신민들이 한심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이와 저의 사람됨이 평상시 부귀가 극진할 때에도 이를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만히 불계를 도모하였거늘 하물며 지금 배출되어 항상 분언을 품어싸운데 또 저를 이천으로 옮기면 그 부자가 서로 거리가 가까워서 같이 통하고 모의하여 무례한 무리들을 속이고 꿰어서 불귀한 업무를 고치 선동하고 그 중에의 친척과 붕당이 가만히 서로 엿보다가 기회를 타서 향응하면 전하께서 오늘날 그를 보존하신 것이 곧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법에 의해 시행하여 화의 근원을 끊지 못하신다면 그의 부자를 각각 변지에 안치하여 출입을 은금하고 친척으로서 서울에 있는 자도 출입을 못하게 하여 화의 싹을 막으소서. 배고는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게 합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병조의 건의로 무관의 보거법을 정하다. 병조에서 청하기를 무관의 보거는 경중에는 쓰는 동반 6품, 서반 4품 이상이 각각 3품 이하의 무죄가 능한 자를 그 다수를 불구하고 청구하여 연갑, 본관, 부의 직명을 갖추어서 본조에 올리고 외방에서는 각 고을 수령이 경중의 예와 같이 감사에 보고하여 감사가 본조를 올리면 본조에서 삼군부와 더불어 고홈하여 그 이름을 적에 기록하였다가 갑사의 월원이 생기면 낙점을 받아서 소용하고 만일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죄가 거주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본조는 병조를 말하고 거주는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한부림에게 직무를 보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왕교 화적을 보내면서 동맥 가천모가에게 안내를 부탁하는 명황제의 칙서 도착. 임금이 서교에서 맞아 무일 전에 이르러서 칙서를 받았다. 황제는 조선국왕에게 칙유하노라. 동계원 모련 등처 지면 만호 동맥 가천모가를 능히 짐의 명령을 공경하여 조정이 귀신하였으므로 이제 천호 왕교 화적 등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니 길이 왕의 나라로 지나게 되거든 사자 하나를 함께 보내어 동행하게 함이 가다. 이 까닭으로서 칙서한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만호 동맥 가천모가를 회유하는 명황제의 칙유. 칙유는 이러하였다. 만호 맹가 천모가 등에게 칙유하노라. 지난번 아합출이 내조에 하여 말하기를 너가 총명하여 천도를 안다 하기에 이미 사신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너를 효유하게 하였는데 사자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너가 능히 짐의 명령을 공경하여 조정으로 기심하겠다고 하였으니 짐이 매우 가상히 여겨 이제 다시 천호 왕교화적을 등을 보내어 너에게 체단의 표리를 하사한다. 너가 친히 내조하며 너에게 명분과 상사를 주어 너로 하여금 군민을 안무하게 하고 사냥과 방목으로 편한 대로 생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두목들도 명분을 주기에 합당한 자는 함께 같이 오미 가하다. 만약 명분을 주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의 이름을 명백하게 일일이 기록해 가지고 와서 아래면 명분과 상사를 일체로 주겠다. 이 까닭으로 칙유한다. 아합줄은 어허줄이고 표리는 옷과 겉감과 안집을 말하고 명분은 직첩을 말한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한성씨의 정원을 30명에서 정원했다가 다시 20명으로 줄이다. 한성씨의 액수를 더하여 30명으로 하였다가 이내 파하였다. 처음에 성균관에서 상서하기를 전조 때의 개성씨는 다만 종사원만 뽑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다만 20명뿐이었습니다. 근련 이후로는 종사원뿐만 아니라 신생원을 및 서울에 살고 있는 유학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성씨에 응시하는데 그 액수는 아직껏 옛 제도를 따르고 있으니 인재를 놓치는 한탄이 없지 않습니다. 원컨대 관시의 예에 의하여 30명을 뽑으소서 하여 이를 윤호하였는데 사원부에서 향시와 관시의 액수는 이미 행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성균관에서 마음대로 10명을 더해서 차례를 건너뛰어 신청하였다고 논하였기 때문에 이를 파하였다. 액수는 정원을 말한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3일 정렬 세 번째 기사 대사원 한부림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0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오도리 만호 최야오네에게 쌀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 주육과 쌀 1석과
옷 한 벌 그리고 신갓을 내려주었다. 태정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나가 문안하고 헌수하다. 매우 즐기었다. 태정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상호군 신상을 동맹가천모가에게 보내 명사신의 명령에 따르지 말도록 효유하다. 상호군 신상을 동북면에 보내어 동맥가천모가를 효유하게 하였으니 명나라 사신의 명령을 따르지 말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일찍이 좌정승 하윤과 우정승 조영무에게 이르기를 사신이 오는 것은 오로지 동맥가천모가를 초안하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동북면의 번리이니 경들은 이를 도모하라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상을 보내 효유하게 한 것이다. 태정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가다. 태정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 윤단에게 쌀과 콩 15석을 하사하다. 태정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올량한 만호 김대천모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광은대 하나 만호 유요하와 다루같이 김도치에게는 각대 하나를 내려주고 또 각각 목면 겹단령 주유의 주소삼 단군 신 등을 하나씩 내려주고 도만호 유기모하 도진무 유야하와 천호 유가을모 진로고 백호 호심파 통사 김철 등에게 목면 정령 갓신 하나씩 내려주었다. 태정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여관, 검교직, 첨설직 등을 혁파하자는 사관원의 상소문.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1. 여관의 설치는 본래 옛 제도가 아니었고 한나라 이후부터 비로소 있었으니 이는 곧 구차스런 정사이오며 성득한 시대의 일이 아니옵니다. 우리 태상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부터 내총이 점점 성하여 마침내 여관을 설치하여 그 풍급이 정승에 준하는 자까지 있고 그 아래로는 각각 차례로 등급이 있어 비천한 사람이 간혹 외람되게 이를 받아 앉아서 천록을 누리니 식자들이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 사직을 정하던 처음에 먼저 그 폐단을 개혁하시니 중해가 감복하고 모두 지극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폐단을 고치는 법을 세울 때를 당하여 다시 그 벼슬을 두니 비록 급료는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도와 후세에 들이올 법이 아닌가 하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3대의 벼슬을 마련한 아름다운 뜻을 생각하시고 한 당의 요청으로 인한 화를 경계하시어 명령하여 그 벼슬을 개혁하여 만세의 법을 들이우소서. 1. 선비는 염치가 있은 뒤에야 능히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전조의 말기에 정권이 아래로 옮겨져서 권세에 아부하는 자는 갑자기 좋은 요직을 옮기고 청렴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본분을 지키는 자는 도리어 물리침을 당하여 비록 대간의 관원일지라도 모두 그들의 수중에 들어있어 분경으로 풍습을 이루고 염치의 도가 없어져서 마침내 나라가 전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초에 그 유풍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습속이 그대로 남아있어 전하께서 깊이 그 폐단을 생각하시어 법금을 엄하게 세워 헌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혹 파출을 가하였으나 아첨하는 무리들이 틈을 타고 기회를 타서 간알아부하여 말을 만들고 일을 꾸면서 드디어 청렴하여 조용히 있는 무리와로 하여금 반드시 그 욕을 입게 하오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만일 대신 귀처 집정자의 집에 그의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 분경 아부하는 자가 있으면 이조로 하여금 정밀히 살펴서 자세히 아뢰게 하고 시산을 물론하고 과명을 기록하여 소용하지 못하게 하며 또 헌사로 하여금
그 법을 거듭 엄하게 하여 사풍을 가다듬게 하소서. 1. 본조의 6조의 임무는 곧 주나라 벼슬의 육경입니다. 전조의 쇠한 말기에도 법도가 폐하고 해이하여져서 한갓 그 이름만 있고 그 실상이 없어 마침내 첨스를 두어 군공을 상주었었는데 그 만류에 이르러서 첨전서가 된 지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으니 명기의 남용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성무를 능히 넓히시어 전에 내려오던 나쁜 폐단을 일체 변경시켜 백사의 서무를 6조에 나누어 맡겨서 판서로 계급을 올리고 인하여 참 일을 두었으니 이목을 새롭게 하고 이름에 따라 실상에 맞게 한 바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오직 호조와 공조에 금교 참의를 두어서 낮고 천한 자에게 범람하게 미치오니 옛 폐단을 개혁하고 명기를 중의하는 아름다운 뜻이 아닌가 하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금교와 첨슬 참의를 일체 모두 없애서 육조를 중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따랐으나 분경을 금하는 일은 집정 가문 외에는 거론하지 말게 하고 금교를 혁파하자는 일도 거론하지 말게 하였다. 내총은 궁녀에 대한 임금의 사랑이고 3대는 하은주를 말하고 분경은 염관운동이고 가날 아부는 사사로 알현을 구하고 아부함을 말하고 시사는 심과 산관이고 과명은 죄명을 말하며 청슬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벼슬을 주거나 또는 성직을 시키려 하여도 실직이 없을 때 차함을 주던 벼슬이다. 성무는 임금의 정책이고 금교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직함만 주고 공사는 맡기지 아니하였던 벼슬인데 처음에는 훈구 지친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것인데 뒤에 군공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었다.